안녕하세요. 고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하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독촉이나 추심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실무상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독촉이나 추심을 막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러한 독촉이나 추심에 대해서 무던한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번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미리 살펴보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셨다면 금지명령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은 독촉이나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만 나오면 이후에는 독촉이나 추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 금지명령만 나오면 사실 독촉이나 추심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금지명령이 무조건 발령되는 게 아니에요. 각 법원마다 특징이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제가 주로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회생법원이나 인천법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금지명령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박이나 주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또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라도 금지명령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금지명령은 그래서 무조건 신청을 일단 들어가 보고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과소비나 유흥에 사용한 채무가 있을 경우에도 금지명령이 나오더라고요. 대구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출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도박을 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나 도박을 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불허가 된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창원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청주지방법원은 약간 특이하긴 한데 보정이 한번 들어가고 나서 금지명령이 발령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이렇듯이 각급 지방법원마다 어느 정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금지명령이 무조건 발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상담할 때 미리 법무사를 통해서 금지명령이 발령될 것인지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지명령이 발령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독촉이나 추심을 받게 되느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는 독촉이나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개인회생 접수한 이후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기간 동안 독촉이나 추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무상 1금융권 금융기관이나 또는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사건번호, 접수번호라고도 하는데요. 이 번호를 알려주고 나면 독촉이나 추심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열혈 사원들이 이렇게 독촉이나 추심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사건 번호를 알려주고 나면 더 이상 독촉이나 추심은 거의 없고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독촉을 하거나 추심 행위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이분들 일을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쪽에서는 독촉이나 추심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고 이분들은 추심이나 독촉을 하는 게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촉 전화는 사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건데 간혹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겠죠. 왜냐? 회사로 찾아온다 그러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 채권사인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자 일부를 지급할 테니까 더 이상 독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면 보통 이쪽에서도 이자를 전액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일부만 지급받고 더 이상은 독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개시결정 날 때까지만 어떻게든 잘 버티면 되기 때문에 사건 의뢰하신 사무실에 방법을 문의하면 그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그 방법에 따르면은 크게 문제 없이 독촉이나 추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할 때 독촉이나 추심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고 또 실무상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